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번째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오늘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소식과 휴가 후 일상 복귀 요령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말 출시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중 지포스 9800GT와 9500GT가 65나노미터와 5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칩이 별다른 구분 없이 들어가 똑같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도리라는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도리는 윈도우의 PC 의존 체제를 벗어나 네트워크 중심, 즉 인터넷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기술표준어는 최근 실험 결과 외부 기온이 30도일 때 차량 실내 온도는 90도까지 올라가며 PMP용 배터리는 80도 이상의 장시간 방치하면 부푸는 현상 등 변형이 나타나므로 여름철 휴대용 전자기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D 메모리 카드 가격이 한 달 새 최대 50% 수준까지 하락하며 16GB 메모리 카드가 4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가격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각종 해킹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해킹 행위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아직 해킹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제재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야후 인수에 실패하면서 검색 황제 구글과 아이폰의 플랫폼 개방 전략을 내세운 애플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오픈소스 바람에 동화되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애플의 맥북 터치가 기존 맥북보다 작은 액정과 멀티터치, 그리고 기본 운영체제로 맥OS X를 탑재할 것으로 밝혀져 지난 실적 발표 때 애플이 예고했던 하반기 놀랄만한 제품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지상파 DMB 6개사가 SK텔레콤, TU미디어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지상파와 위성 DMB를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시청 도중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DMB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로 휴대폰의 인터넷 버튼만 눌러도 데이터 통신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충분한 소비자 고지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기 게임 서든어택이 오는 25일 대만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지난 6일 비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 동시 접속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로체이노베이션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 증가하며 르노삼성의 SM5를 제치고 2개월 연속 중형차 시장 2위를 지켰습니다. 1위는 현대자동차의 NF소나타가 압도적인 판매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를 비롯한 일부 자동차들이 해외로 수출됐다가 다시 역수입되어 돌아오면서 가격은 오히려 내수 제품의 7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개막된 2008 베이징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만큼 매번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인데요. 그럼 이번엔 4년의 세월 뒤로 올림픽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변화입니다. 올림픽을 포털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포털 사이트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올림픽 대열에 함께 뛰어들었는데요. 다음은 블로거 기자단을, 네이버는 응원 릴레이, 파란닷컴은 주목 스타 탄생, 그리고 야후 코리아는 100배 더 즐기기를 올림픽 섹션 중심에 마련했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중계 방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추가된 점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DMB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레이트를 이용해 생중계하고 TU미디어도 올림픽 야구 대표 평가전 경기를 시작으로 주요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계를 통해 올림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IOC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그동안 엄격히 규제해온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 배포 정책을 완화해줘 이와 같은 인터넷 중계 등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출전 선수들이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도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출퇴근 시간 도로를 보면 많이 한산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피서를 떠난 분들이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휴가를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다녀와서 확인해야 할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엔 휴가 후 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꼭 가기 전과 같이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법에는 간단히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과 정비소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냉각수 용량을 점검하는 것과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기아오일 등이 새지 않는 걸 살피는 것입니다. 기름이 새는지 여부는 하루 정도 주차해 놓은 후에 바닥에 흘러내린 오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장마로 고생했다면 와이퍼 고무날과 세척액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확인이 어려운 여성 운전자나 육안 확인 후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엔 반드시 전문 서비스 센터나 정비소를 찾아야 합니다. 휴가 후 가장 많이 티가 나는 부분을 꼽으라면 아마 피부일 겁니다. 빨갛게 타서 아프기까지 한 피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름철 피부 관리 요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능한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 꼼꼼하게 바릅니다.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엔 찬 우유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 겔이나 수분 크림으로 충분한 진정 효과를 볼 수 있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피부 역시 스스로 치료해보고 잘 낫지 않는다면 피부과나 피부관리샵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휴가 후엔 정말 쉴 틈이 없을 것만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지켜주면 완벽한 휴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적어도 출근 전날 오전에는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서 푹 쉰 후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피서 후 기다리고 있는 무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렉스테크놀로지는 오는 12일까지 블랙라벨 9600GT에 관한 댓글 이벤트를 펼칩니다. 인텔 센트리노트 룰렛 이벤트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EM텍 INC는 오는 26일까지 대한민국 축구 4강 진출 시 VGA 하나 더 공동구매 이벤트를 펼칩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스러운 한 주였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